이 전세 사는 수요가 월세로 조금 많이 갔습니다. 전세 제출의 금리가 오르니까 뭐야 이거 월세 사면 되겠네 하면서 월세가 또 수요가 증가됐고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올 전세를 내고 싶지만 그 돈 받아봤자 투자도 못하고 은행에 넣어놔봤자 종소세만 나옵니다. 2천만 원 넘은 종소세만 나오기 때문에 반전세로 이제 전환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반전세라는 거는 그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주거비가 어쨌든 이래나 저래 조금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자보다는 더 월세가 높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바뀔 리는 없다. IMF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세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매매만 막 폭주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좀 전월세 시장은 뭐 최근 뭐 한 달 뭐 분위기 좀 어떤가요? 좀 상승세가 좀 느껴지나요? 우리 제일 최고의 유튜브 조회수를 한 게 부일라님의 절대 전세 사지 말아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살면 뭐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이게 집은 거주할 때 세 가지 형태거든요. 매매, 전세, 월세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에 왜 전세가 안 오르지? 왜 공급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전세 사는 수요가 월세로 조금 많이 갔습니다. 생각 외로 이제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월세 살면 뭐 맞아요. 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월세를 되게 안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전세 제출의 금리가 오르니까 100만 원 냈다가 200만 원을 하다니까 뭐야 이거 월세 사면 되겠네 하면서 월세가 또 수요가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 네.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월세 수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그렇게까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올 전세를 내고 싶지만 올린다고 해도 뭐 은행에 넣어놔도 돈을 못 받으니까 반전세라고 하죠. 네. 그런 형태가 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세 월세화 이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반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요즘에는 다시 약간 좀 금리 내려가고 하니까 좀 전세로도 약간 돌아가고 뭐 이런 걸까요?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사실 있는 데는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없는 데는 반전세 형태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반전세가요 월세로 잡힙니다. 네. 그래가지고 통계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되게 많아 보이는 현상이 되는데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반전세로 조금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원래 그 돈 받아봤자 투자도 못하고 은행에 넣어놔봤자 종소세만 나옵니다. 2천만 원 넘은 종소세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반전세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뭐 투자도 하시니까 그 올 전세를 맞추면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맞춰놔봐야 나중에 또 세입자 또 맞출 때 괜히 힘들어. 전세가 높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전세로 해놓으면은 어차피 보증금 조금 낮으니까 뭐 그때 가서 뭐 보증금이 좀 내려가도 전세가 내려가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시는 게 특징이 납니다. 오래 투자하시는 분이 이게 돈을 돌려줘야 될 생각으로 조금 만약에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지금 전세 반환 대출도 있지만 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막 못 돌려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전세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10억을 언젠가 융통할 수 있는 통로를 꼭 해놔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전세값이 이제 되게 고가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반전세로 이제 전환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8억에 얼마 이렇게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청담 느엘이 이제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청담 느엘은 거의 올 전세가 없습니다. 다 거의 반전세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반전세라는 거는 그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주거비가 어쨌든 이래나 저래 조금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자보다는 더 월세가 높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바뀔 리는 없다. 네. 왜냐면 모두 임차인들은 어쨌든 임대인이 내놓는 조건 안에서 골라야 맞아요. 되니까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더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뭐 옛날처럼 다시 월전세를 또 막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까요? 갭 투자 시장이 또 활발해지면 올 전세가 되겠죠. 갭 투자 시장은 반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갭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올 전세로 먼저 맞춰야 네. 되니까 이제 갭 투자로 하는 지금 뭐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올 전세가 많고요.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반전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올해 뭐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내년엔 더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남아 있는 단지들 정도로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 전월세 시장 쪽은 좀 계속 상황이 안 좋을 거로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 이제 청약 당시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그 만세대니까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입주장이 되게 치열하게 진짜 집값 떨어진다고 어떤 하락론자의 첫 영상이 헬리오시티 영상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러면 집값 떨어진다. 그만큼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걱정이 사그라들 정도로 언제 걱정했어라고 생각하면 연예인 걱정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되거든요. 거기는 거주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청약 시장을 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청약 시장에 당첨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니고 무주택자만 오롯이 받으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거의 무주택자가 받거든요. 그리고 거주 의무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거의 뭐 전월세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세 살 바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네.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에 이제 청약을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특징은 그때 당시에 서울은 원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당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기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방배를 제외하고는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실거주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나와서 힘든데 지금 광명이잖아요. 네. 광명 같은 경우 생각하면 청약 당시에 무순이라든지 아니면 광명에 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당첨이 됐고 심지어 저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당첨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조합원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4,000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은 것들은 또 이제 거주하는 것보다는 전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조금 그 단지별로 쪼개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남은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어차피 들어가려면 뭐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셔도 기존에 살던 집을 어쨌든 비워주고 가니까 네.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네. 또 이동을 하면 또 여기서 또 전월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 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 네. 그리고 세대 분리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들어가면 빈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빈 곳을 이제 채우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면 또 거기에 이제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뭐 지방에서도 생각합니다. 올라오시고 네, 막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집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본전인데 그거보다 적게 되면 맞아요.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월세 시장도 분위기 안 좋네요. 뭐 네, 지금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네,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영상을 보시면 어느 지역은 또 좋은 지역도 있고 네. 어느 지역은 또 내리는 지역도 있으니까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청약도 전문이신데 네. 청약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젊은 분들이 그냥 청약 통장 다 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안 될 것 같다고. 네, 안 될 것 같다고. 안 네. 됩니다. 안 되나요?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게 청약의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면 청약은 두 개의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택지지구, 3기 신도시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3기 신도시하고 지금 분양하는 게 지금 2기 신도시 후반 물량이거든요. 검단 아니면 파주 운정 그다음에 평택 고덕 정도만 남아 있고 이제 거의 끝물이인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한
게 지금 공공 분양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당첨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관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은 안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플러스 투기가액 지구인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기억하시나 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액 지구가 아님에도 그 지정이 되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되면서 그 분양가를 관리하는 거죠. 분양가를 관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예 짓지 않거나 아니면 후분양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짓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지고요. 후분양으로 가면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누른다고 하지만 늦게 했으니까 명분이 생겨서 높게 분양을 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도 높은데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놀랬던 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걸 다 짓고 나서 분양을 네. 했어요. 처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임박해서는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해? 진짜 안 하네? 하고 진짜 입주하고 나서 분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입주 그 조합원 그 집을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청약 그 모델하우스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늦게 하는 분양이 되면 조금 기다리는 사람이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청약 기다리지 말라고 청약의 신 IMF 정지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2, 3년 안쪽에서는 청약으로 답이 잘 안 나온다. 답이 조금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게 이제 물량이 원래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뭐 1년에 우리가 김장을 한 번 담그잖아요. 네. 근데 청약도 진짜 1년에 딱 한 번 좋은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프로지오 힐스테이트라든지 메디알레가 그때 안전이 꿀이었거든요. 왜냐면 공공분양도 3개 나와, 신혼희망 타운 나와, 메디알레 나와, 막 고덕 나와, 막 아주 꽃밭이었는데 이게 싹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맨날 많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사실 하반기 때 정확하게 나온 물량은요 투기가열 지구에 한두 개 정도거든요. 네. 거기는 지금 입주가 임박이에요. 예를 들어 잠실 르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반포주공 3주구라든지 네. 원페를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너무 임박하니까 하는 건데 그것도 잘하면 입주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봐야 뭐 사실 별로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의미도 없고 기다리게 돼요. 돈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전월세도 올라가고 그럼 매매도 막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라면은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긴 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걸까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하나의 카드인 규제라는 게 또 어떻게 네. 되면은 시장을 스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패니바잉 하시는 거는 비추하고요. 이제 규제에 따라서 근데 규제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규제는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틈새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9.13 대책 나오고 한 1년 뭐 한 8개월 정도는 또 약간 조금 잠잠하고 좀 맞아.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때 뭐 워낙 세게 막 대출 규제 막 해버리니까 뭐 다주택자 대출 다 막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또 한번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그래서 사실 그거를 확답을 못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규제가 된다 그래서 하늘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 주기별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시기가 있으면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풀어주면 풀어준다. 해주면 그러니까 규제하면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부의 3대 거짓말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하나 공급이 충분하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집값은 안 오르고 있다. 네.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말들을 조금 걸러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실 안정화를 원하지만 시장이 아닌데도 그냥 안정화라고 또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고 자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